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최중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기 시험에 나오는 필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실기 공부할 때 필기책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실기 공부할 때 필기를 참고해 주시는데 당연히 필기 내용이 실기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필기의 전체가 실기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그 필기에서 나오는 실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은 가장 실기에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 파트가 모두 실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1장 전선로에서는 뭐 전선의 구비 조건, 뭐 허용 전류, 뭐 굵기 결정 요소, 법칙, 뭐 켈빈 법칙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도 이거 필기 문제가 그대로 실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중, 뭐 풍합 하중, 빙설 하중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애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지선에 대해서도 잘 나오게 됩니다.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 부분에서는 복도체,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의 장단점, 이거 단답형으로 지중전선로의 장점, 단점 이런 거 말로 쓰는 문제 나오고요. 케이블 고장 탐지, 뭐 머레이 루프법, 뭐 펄스 레이더법 이런 것도 실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이나 코로나, 임계전압 및 손실, 이거 실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3장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에서는 굉장히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이 전압 강화 혹은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선로 손실, 전력 손실 이런 것들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역률 개선 필요성으로 해서 단답으로 암기하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 계산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필기에서 그래도 개념 잡아주시면 실기에서 많이 도움 될 거고요. 충전 전류,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나 용량, 동기조산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송전 용량 및 송전 전압, 페란트 현상이나 개통 연계 이런 것도 실기하면서 뭐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고장 계산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 필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실기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개념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그러면 단락전류 및 용량, 단락전류 구하고 단락 용량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장 계산의 순서, 고장 계산 순서라면 퍼센트 임피던스 등을 가지고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 크기를 갖고 전압 혹은 전류 등을 대입해서 용량을 구하는 것, 단락 용량이나 차단 용량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중성전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입니다. 중성전 접지 방식을 보면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런 것들 뭐 계산 문제나 혹은 말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나 전전유도장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중성전 접지 방법, 그 다음에 목적, 필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별 특징 있죠. 이것은 직접 접지나 비접지 이런 것들의 특징이고요.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그리고 안정도에 대해서도 단답형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공학이 많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에서는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필회기입니다. 필회기에 뭐 전압, 전격전압도 있고 뭐 충격방전 개시전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필회기에 그 더 전압들 있죠. 그 전압들하고 전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비 조건들이고 필회기 설치 장소나 그 다음에 절연 협조 있죠. 뭐
피변기 결선해서 피레기 변압기, 그다음에 기기 부싱 뭐 이런 것들 하고 BIR 뭐예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도 자주 나옵니다. 보호 개선 방식입니다. 보호하는 방식 있죠. 뭐 순환시, 정환시 이런 것들부터 해서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실기에서 출제될 수가 있고, 차동 계전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전기가 회로를 통해서 이 실기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변전소 가면은요, 변전소에 있는 구성 설비, 우리가 수변전 설비가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수변전 설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변전소 혹은 변압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차단기나 뭐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 이런 설비들이 실기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 모선, 서지, 흡수기, 배전반, 차단기기, 전력 표주, 계기용 변성기 모든 기기들이 실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에서는 배전 방식으로 해서 뭐 가지식, 수지식, 뭐 뱅킹 방식, 네트워크 방식 이런 것도 시험 실기에 나오고요. 전기 공급 방식은 뭐예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선 3선식, 3선 4선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전압을 N배 승합했을 때 뭐 N 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뭐 제곱 반비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고요. 교류 및 직류 송전 방식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죠. 그것 말 문제로, 단답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입니다. 배전선로, 우리가 송전선로에서도 전압 강화가 잘 나오지만 배전선로에서도 전압 강화는 우리가 집중부하와 분산부하만 있죠. 이것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말 문제, 계산 문제 가리지 않고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삼총사 있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 개념 필기에서 갖고 가 주시면 좋겠고요.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입니다. 뭐 변압기 탭 조정,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유도전압 조정기 이런 것들로 전압 조정하는 거, 단권 변압기나 그 다음에 고조파, 실기에서는 고조파에 대한 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반도체 소자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고조파 문제 때문에 많이 출제되고요. 배전선로의 보호, 뭐 리쿨러저, 섹셔널라이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접지,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뭐 기기 접지, 뭐 사람 인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있죠. 이것들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발전 설비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수력 발전에서 수도 있죠. 수도, 우리가 압력 수도, 위치 수도, 그 부분이 양수 펌프와 함께 실기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럼 수력 발전의 출력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화력 발전에서 보일러 출력이나 효율 등 정도는 갖고 가주시면 좋겠고, 원자력 발전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원자력 발전의 특징 이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력공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실기의 범위 안에 들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는 일단 직류기입니다. 직류기에서 발전기나 전동기 종류 및 전압, 우리가 발전기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가회로 그리는 거죠. 그 등가회로를 그려서 전압이나 전류나 전력 등을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등가회로 그리는 것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계산까지.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 효율, 손실 있죠. 손실은 뭐예요? 우리가 뭐 동손, 철손, 표유부하선, 기계손 이런 것들 갖고 효율 계산하는 거. 효율은 뭐다? 입력분의 출력하는 거 있고, 직류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기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이런 것들, 임피던스 관련된 거, 단락비의 뭐 특징, 단락비가 큰 기기 특징 이런 것도 단락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단락 전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는 단락 전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기절력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3상에서 상회전 말 문제로 자주 나오게 되고요. 동기전동기 있죠. 동기전동기의 장점 단점 동기 조상기 V곡선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실기에서 도움이 될 거고요. 전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보통 우리가 뭐 몰드 변압기, 유입 변압기, 건식 변압기, 아몰포스 변압기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은 유입 변압기고요. 필기에서는 보통 유입 변압기 기준으로 하죠. 예, 그래서 유입 변압기에 대해서 냉각 방식 AN 우리가 그 냉각 방식 여러 개 있죠. 유입 잔해식, 유입 폭내식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단답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어떻게 부하를 개방한 상태에서 하는 시험, 단락 시험, 쇼트 시키고 하는 시험 이런 개념도 알아주시고요. 전압 변동률 자주 나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나 임피던스 와트 이런 것들. 그다음 변압기에서 직류기에서도 손실 및 효율 개선했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변압기에서 손실 및 효율입니다. 요거 직류기가 약간 다르죠? 그 부분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변압기 결선 및 병렬 운전입니다. 변압기 결선은 Y 결선, 델타 결선, YY, Y 델타 델타, Y 델타 이런 것들, 그다음에 V 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병렬 운전입니다. 변압기도 병렬 운전할 때 계산 문제 혹은 특징 이런 것들 모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압기 부분은 웬만하면 대부분이 시험 모음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분담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분담 단권 변압기, 삼상 변압기, 삼권선 변압기, 개경 변압기 모두 실기에서 단골입니다. 예, 변압기 부분 전기기에서는 변압기 부분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다른 거 모두 포함한 것보다 변압기 부분이 절반 이상이니까 변압기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도기입니다. 유도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 종류 및 특징 농형, 권선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니까 출력 토크 이런 것들 기동법 농형이나 권선형의 기동법 속도 제어법 다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제동 역상제동, 발전제동, 회생제동 이런 제동이고 시험법 단상 유도 전동기 있죠. 반콘 분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류기에서는 다른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이오드 종류로 있죠.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값 있죠. 그래서 전기기기는 요렇게 됩니다. 요 화면 캡처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입니다. 얘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범위를 한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비 교재를 두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보고 설비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총칙입니다. 총칙은 케이블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는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 특고압 케이블 있죠. 이런 것들 실기에서 바로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전로의 절연. 그래서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절연 저항 0.1메가옴, 0.2메가옴, 0.3메가옴 절연 내력 시험 7000V 이하는 1.5배 그런 것도 있죠. 그 부분 실기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접지 엄청 자주 나옵니다. 2020년까지는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 이러한 접지 부분 교재에 있는 내용 꼭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다. 이게 왜 3종 접지지? 했을 때 교재를 보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개폐기 및 차단기 시설. 개폐기도 있고 차단기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 있고 전력 표조도 있고 그런 것이 모두 차단기죠. 이런
차단기 같은 경우는 뭐 1.3배에서 몇 분 안에 융단되고 뭐 1.25배에서 뭐 몇 분 안에 융단되고 이런 부분 그대로 실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레기, 제가 전력공학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실계에서 피레기 출제하신 분들이 피레기 굉장히 좋아하세요. 피레기에 있어서도 뭐 접지나 설치하는 곳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발전기 변압기 조상설비에 보호장치 있죠. 뭐 조상설비 15,000 이상 되면은 뭐 차단장치 설치한다. 이런 부분도 실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선로에서는 지지물 기초안전율 뭐 이런 거 있죠. 전주가 있다. 6.8kN 이하에서는 뭐 15m까지는 6분의 1을 곱한다. 넘으면은 뭐 6분의 1 곱한 것 2.5m에서 30cm 더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설 자주 나옵니다. 그럼 가공전선의 높이, 가공전선 높이 있죠. 뭐 도로횡단 6m, 철도 궤도횡단 6.5m 이런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중전선로 시설, 지중전선로 직매식, 그다음에 관로식, 암거식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3장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에 있어서는 저압, 고압, 투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내배선, 고압, 옥내배선, 투고압, 옥내배선, 뭐 투고압, 옥내배선은 케이블, 고압, 옥내배선은 케이블과 애자, 그다음에 저압, 옥내배선은 뭐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기준이 실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 전동기 과부하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것들에서 실기에 나오게 되고요. 옥내 간선 시설, 옥내 간선 시설, 분기회로 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비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은 뭐 많은 분들이 회로나 제어공학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 자체는 잘 출제되지가 않죠.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실기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계산 문제를 풀려다 보면 회로 이론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기에서는 뭐 문제다 외워서 이론은 몰라도 되지만 실기에서는 문제를 그 문제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긴데 모두 외울 수가 없죠. 따라서 문제 풀이를 이해하려면 회로 이론에서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셔야 실기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1장 전기론, 뭐 당연히 전기의 기본이니까 알아주셔야 되고 2장 정연파 교류, 뭐 교류에서 전압,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3장에서는 위상관계 있죠. R, L, C에서 진상, 지상 이런 관계, 그 다음 위상차, 세타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4장에서 교류 전력이니까 당연히 이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4장 교류전력에서 3전압계법이나 3전류계법은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됩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거예요. 6장 회로망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중첩과 대분항 정도는 계산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기에서 중첩의 대분항 정도는 실기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해주시고 7장 대칭 N상 교류 에서는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실기가 대부분이 3상이에요. 3상에서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는 Y, 델타, V결선인 3상 교류의 관계들 있죠. 상전압, 상간전압, 위상관계를 반드시 숙지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력계법은 이 자체가 실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력계법 문제가 실기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대칭 좌표법에서 VA, VB, BC 사이에 120도 위상이 발생하고
A 제곱 관계를 실기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도 약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 부분 뭐 10장, 11장, 12장부터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제어공학에서는 다른 건 출제되지 않죠. 제어공학에서는 8장 시퀀스 제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기약 파트는 뭐 필기 교재 옆에 두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약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용량 및 공사 재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혹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필기 교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여기에서도 전기용량 및 공사 재료 파트에서 전기기사 실기에 많이 나오는데 뭐 기사 공부하신 분들이 기사 실기에서 이것을 전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용량 공사제로 보면 다산 에듀 교재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산 에듀 교재를 기준으로 1장 조명공학에서 용어 정리, 뭐 조도, 광도, 뭐 광속 발산도, 휘도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조명 방식, 뭐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뭐 반간접 조명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 조도 및 광도 계산하는 것, 뭐 거리 역제곱의 법칙 등을 이용해서 조도나 광도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 조명 설계 FU에는 EAD에서 뭐 등기구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3장 전동기에서는 이게 우리가 전기기기에서의 전동기와 유사합니다. 네, 유사한데 전동기는 전동기 용량 산정, 이때도 뭐 양수기 펌프의 용량 산정, 엘리베이터의 용량 산정. 그래서 용량 산정의 범위가 조금 넓고요. 전동기 효율, 전기기기와 동일합니다. 전동기 입출력, 이것도 전기기기와 동일하고 전동기 기동 및 속도 제어와 제동도 기기에서 공부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5장 전기화학입니다. 전기화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축전지 있죠. 축전지 설비가 되는데, 그래서 축전지의 종류, 뭐 충전할 수 없는 1차 전지, 충전, 방전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2차 전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충전 방식, 그다음 설페이션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실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사 재료도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애자, 금속과 합성소리가 가해조나가 요런 공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 설비 과목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전함이나 분전함, 그 다음 배전반, 그런 관련 기기, 또 필액이 나오죠. 필액이 및 접지제로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 나오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뭐 몇 장 이런 것들은 다산에듀 필기 정규반 교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제가 그냥 정리한 것은 몇몇 분들이 물으셨어요. 계속 필기 공부하는데 필기 전체를 봐야 되느냐, 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필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실기에 나오느냐, 그대로 나오는 부분도 조금 있고, 대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응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응용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론을 숙지한 상태에서 좀 더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실기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내용들 한번 정도 더 보시고요. 실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